아,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리그 널프라는 논문이고,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어, 3D 포트레이트를 좀 컨트롤러블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너프 모델을 제안했, 제안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고, 먼저 이제 간단하게 논문 소개에 앞서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면 음, 클래식한 방법에서는 어떤 벌텍스들을 정의하고 이걸 이제 뭐 중간 과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고 뭐 쉐이딩이나 이런 라스터라이제이션 즉 뭐 메쉬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3D 레프리젠테이션을 정의하고 그걸 쉐이딩을 한 다음에 이제 라스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화면이나 뭐 그런 거에서 보이는 2D 이미지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주는 게 이제 클래식한 렌더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뉴럴 렌더링은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뉴럴 네트워크가 개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박스를 쳐놨지만 이제 타겟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뭐 다른 부분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대체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 렌더링의 중간 과정을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함으로써 좀 성능이나 아니면 속도적 아니면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좀 요즘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센세이셔널 했던 게 이제 널프라고 볼 수 있고 널프가 이제 ECCB 2020 즉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제 저도 몇 번 소개를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멀티뷰 이미지, 즉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이미지로 갖고 있고 그 트레이닝 이미지들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시켰을 때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즉 이걸 이제 노벨 뷰 신테시스라고 하는데 노벨 뷰 신테시스를 위해 제안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부분에서 개입했냐면 원래는 이제 그 그래픽 쪽에서 많이 쓰는 이제 렌더링 기법 중에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즉 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레이가 이제 하나의 픽셀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어, 어떤 조명으로부터 어떤 조명으로부터 이제 이게 반사돼서 저희 눈에 보일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널프라는 모델은 그 MLP로서 각 레이에서 이제 각 레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지에 대한 것을 여기다 저장하게 되는데 가장 직관적으로는 어떤 뷰에서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까를 저장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디펜던트 컬러를 뉴럴 네트워크에 저장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네트워크에는 이제 이 포크레인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어, 봤을 때 이미지 출력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본 이제 다른 여기 이제 D 즉 각도 D가 이제 인풋으로 또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각도 D가 들어가게 되고 이 XYZ를 그대로 커링하게 되면 새로운 노벨 뷰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뭐 돌아가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다양한 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리얼리스틱하고
하이 퀄리티 렌더링이 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여기 뷰 디펜던트 컬러라는 게, 즉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컬러를 다양하게 이제 매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 저희가 실제 그 물체를 봤을 때도 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체가 항상 같은 색깔이나 뭐 같은 조명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스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결과들을 이제 렌더링 할 수 있게 되지만, 한계가 당시 나왔을 때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즉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이런 노벨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 개수에다가 또 레이 안에 이제 있는 모든 샘플들을 다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값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 과정도 굉장히 느렸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360도 뷰가 아니라 되게 좁은 네로우한 뷰만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이 퀄리티로 충분히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멀티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즉, 소수의 이미지로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노벨뷰 신테시스를 좀 커버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라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제 하나의 씬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이제 포크레인을 계속 멀티뷰 이미지로 학습시켜서 이 MLP 하나를 학습시켰다면 이제 이 MLP는 포크레인만을 이제 렌더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씬들을 인코딩하고 싶다면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씬에 오버피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스태틱 씬이나 오브젝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즉 이런 가만히 있는 우선 카메라는 움직이고 있지만 어, 이 물체는 이제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다면 이게 굉장히 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좀 이상한 해가 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블러리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리미테이션도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제 워낙 핫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CVPR에서만 봤을 때 이제 50개 정도가 넘는 널프 관련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좀 다양하게 소개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이런 이제 조명이나 뭐 포커싱 같은 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까지도 이제 2년 사이에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태틱 씬이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시 하나 전체를 이제 다 렌더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기술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비디오 인풋을 통해서 해당 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렌더링 널프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거고, 이제 아래는 이미지들만 사용해서 어, 노벨뷰 신테시스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거는 이제 도로에서, 즉 차들이 다니는 차들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그냥 씬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다이내믹하고 이제 디퍼머블한 널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관련 릴레이티드 워커로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널프는 이제 스태틱한 씬에 대해서, 즉, 어,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멀티뷰 이미지, 즉 여러 멀티뷰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만 원래는 학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는 적용시키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셀카를 찍는 상황만 가정해 보더라도, 이제 저희가 항상 같은 얼굴, 이제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이제 그러지도 않고, 이제 폰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이제 눈 부분이 돌아가고 얼굴 부분에서 살짝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 이제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사실 이거는 얼굴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카메라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표정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리지드 모션이라고 하거든요. 또논 리지드 모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널페이스라는 이제 작년 CVPR에 나온 논문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이내믹한, 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널프를 학습시켰고, 다만 이렇게 폰을 들고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픽스드 카메라라는 단점이 있었고, 이제 널피는 다이내믹 씬의 이제 리지드 모션, 즉 뭐 저희가 이제 얼굴은 가만히 있는 채로 휴대폰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이퍼 널프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폰을 들고 움직이면서 표정까지 바뀌는 상황을 모델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제 널페이스가 살짝 컨트롤러블한 특징이 있지만 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널피나 이제 하이퍼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주어진 씬에 대해서는 잘 모델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뷰로 계속 움직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씬 자체가 저희가 컨트롤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 모션을 얻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을 웃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컨트롤러블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 뒷부분에서 개선을 시켰는데요. 일단 디포메이션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오리지널 널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씬에 이제 이거 3D 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특정 뷰, 이게 이제 뷰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씬을 특정 뷰에서 봤을 때 어떤 컬러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널프 모델이고, 하지만 이제 이런 스태틱 어썸션, 즉 물체가 가만히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의 방법들은 디포메이션 필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시켰는데요. 즉,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정 정면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옵저베이션 프레임은 매 순간마다 달라질 건데, 어, 매 순간마다 달라지는 프레임을 특정 디포메이션 필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카노니컬 프레임으로 먼저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존의 널프처럼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카노니컬로 보내놓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식이 이제 어, 칼라랑 이제 덴시티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디포메이션 필드라는 것을 먼저 한번 거치고 이제 위에 오리지널 널프와 수식이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컨트롤러블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다이내믹이나 논 리지드 오브젝트를 표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널프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3DMM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컨트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비디오 이제 인풋이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비디오 인풋이 있을 때 여기서 3DMM 파라미터를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뭐 웃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헤드 포즈를 돌린다거나 더던가 하는 이제 컨트롤러블한 씬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DM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3D 헤드에 대한 이제 3D 모델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예전에 이제 실제 3D 스캔 카메라로 한 몇백 명의 사진을 이제 3D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PC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쉐입이나 익스프레션, 텍스처 같은 것들을 특정 파라미터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좀 모델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이프에 대한 코이피션트를 어떤 방향으로 조절하면 뭐 머리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익스프레션에 대한 코이피션트를 조정을 하면 이제 뭐 표정이 특정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대한 이제 간단한 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메쉬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3DMM과 이제 널프를 같이 합쳐서 어, 학습을 시켰고 아까 합해서 방법들도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을 가정하고 이제 널프를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캐노니컬 프레임 부분에 이제 3DMM의 캐노니컬 메쉬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특정 인풋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계산해서 3DMM 캐노니컬 메시 즉 표정도 이제 00, 즉 뭐 표정이고 포즈도 정면, 그다음에 쉐입도 이제 0, 쉐입도 그냥 이제 초기화된 쉐입은 이제 이 사람에 맞게 피팅된 이제 카노니컬 쉐입을 가져와서 이제 널프를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사실 이제 여기 뒷부분은 기존의 널프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저기 앞부분 즉 인풋 프레임을 캐노니컬 메쉬로 바꿔주는 이 디포메이션 3DMM 디포메이션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MM 디포메이션 필드의 일단 목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포즈나 이제 해당 인풋이 굉장히 다양한 모션이나 뭐 익스프레션들을 가질 건데 이걸 어떻게 이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매핑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노니컬 메쉬를 먼저 가정을 하고 이 articulated mesh라는 것은 그 저희가 인풋으로 얻은 인풋으로 이제 옵저베이션한 씬에 대해서 추정한 포즈나 이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얻어진 어 쉽게 생각하시면 옵저베이션에 대한 추정 메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노니컬 메쉬의 특정 부분과 이제 저희가 추정한 메쉬의 같은 포인트, 즉 예를 들면 뭐 눈썹 부분이 이제 얼마나 다른가를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메쉬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메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매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무런 포인트 즉 X에 대해서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X가 이제 저희가 그 추정하고자 하는 특정 포인트라 아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X 햇은 X와 가장 가까운 어, 이제 메쉬의 그 포인트 즉 클로시 제일 클로즈한 포인트를 이제 메쉬에서 찾아서 이제 그거를 X 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DMM 디포메이션 필드가 어떻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제 먼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캐노니컬 메쉬에서 알티큘레이티드 메쉬가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 어 이게 메쉬 위에 있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이게 디스턴스 투 메쉬 이제 이 값이 이거는 이제 x와 x 헷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제 x와 x 헷이 같기 때문에 x가 이제 메쉬 위에 있는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게 메쉬 위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에서 계산된 값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빈 공간에 대해서 매핑을 한다고 하면 어, 이제 가장 가까운 포인트에 이제 3DMM 디포메이션 필드가 이제 계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턴스 투 메쉬가 좀 커지게 되면 이게 익스포넨셜로 값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3DMM 디포메이션 필드 값이 이제 0으로 가게 되고 즉 이런 빈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메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캐노니컬 메쉬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정보가 계속 학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어, 캐노니컬 메쉬를 학습을 시켰다면 이제 다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RGB 값으로 인코딩 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그 부분 그 과정에서 어떻게 컨트롤러블한 요소가 들어갈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아까 추정한 아까 이제 타겟으로 한 아무 포인트 X에 대해서 이제 이걸 카노니컬로 보내기 위해서는 디포메이션 필드로부터 추정된 값을 그냥 추가적으로 더해줘서 X 캐노니컬로 보내게 되고 이제 최종 나오게 되는 이미지는 이제 이런 추정된 X 캐노니컬로부터 특정 뷰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익스프레션과 포즈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익스프레션과 포즈가 그냥 00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 캐노니컬 메쉬에 대한 아웃풋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익스프레션과 포즈를 저희가 값을 컨트롤함에 따라서 이제 이 메쉬가 바뀌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이제 이 옵저베이션 프레임 즉 이 사람에 대한 포즈나 익스프레션이 바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빠른데요. 어, 이거 이제 이런 인풋 비디오가 사실 그 전에 주어져 있고 이걸 통해 학습을 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드라이빙하는 3DMM이 있고 저희가 이 3DMM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이런 비디오가 아니라 이건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 3DMM을 드라이빙하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디오를 이제 어, 따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즈나 익스프레션 값들을 추정한 다음에 여기 이제 학습된 것에 그냥 입히는 식으로 간단하게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사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비디오가 거의 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3DMM에 따라서 이제 실제 사람의 이제 이미지가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익스프레션, 포즈 등이 바뀌게 되고 뭐 이제 노벨 뷰 신테시스 즉 카메라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아래 타겟 비디오들의 이제 타겟 널프의 이제 뭐 포즈나 익스프레션을 따라하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사실 이거는 널 페이스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한 게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선 거의 블러리한 이미지밖에 나올 수 없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이런 하이퍼 널프 같은 거에서 이제 다른 소스 이미지나 뭐 인풋을 받았을 때 컨트롤러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리그 널프가 굉장히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퀀티터티브 리저트도 추가를 했는데 제 개인 컴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리그 널프라는 것은 어떤 드라이버가 있으면 네, 어, 그게 이제 프리 뭐 DMM인가 뭐 그런 드라이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트래킹을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간에 그 카노니컬 그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러한 비디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몇 개 그 카메트 중에서 네, 그 인퍼런싱 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데 네,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지금 거는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뭐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렌더링도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트레이닝 자체가 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게 한 얼마 정도? 며칠? 네, 한몇 시간 정도는 한 몇 사람에 시간 대해서 이제 정도? 한 네,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렌더링 할 때. 어, 저희 저자가 이제 코드를 공개를 안 해서 어떤 렌더링 어, 기법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 이제 어, 아마 리얼 타임으로는 일단 확실히 안 됩니다. 어떤 음. 레졸루션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노벨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카나니컬 그 필터 역할을 하는 네, 레이어를 이제 추가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아, 실제적으로 이제 응용이 뭐가 될까 그러면 아, 그냥 사람 뭐 이미 어떤 사람을 트래킹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아,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네. 이거 이후에 뭐 할 게 뭐가 있나? 지금은 좀 단순하긴 한데, 예를 응, 들어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그냥 인풋 아이덴티티만 주어지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 비디오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그냥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걸 어떤 그 실제 어떤 커머셜 프로덕트로 생각한다 그러면 네, 어, 어떤 연예인 유명한 뭐 BTS 멤버를 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뭐 하여간 어떤 제3자의 사람의 어떤 모션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것 같고 어,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일종의 그 뭐랄까 약간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제 되는 네, 것 그것도 같아가지고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어떤 액션을 했단 말이야. 네. 뭐 하여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일종의. 네.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어, 사실은 이제 이게 렌더링, 그러니까 만약에 좀 멀리 보게 된다면 어? 사실 이런 널프 같은 것들이 그 렌더링이 결국에는 지금은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뭐 VR이나 이런 부분들 씬을 그 레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그 기존의 방식들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확실할 것 같은데 이런 씬을 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뭐 캐릭터들을 이제 뭐 움직인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는 이제 막 메쉬를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이제 이런 저희가 유저 입장에서는 어, 메쉬를 굳이 움직이지 않고도 그냥 이런 바로 움직이는 이제 이미지들을 어, 결국엔 근데 이미지지만 이제 네,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그 드라이빙 하는 네, 3DMM 모델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3DMM 모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응용 뭐 특별한 어떤 응용에 그런 쓸 수 있는 3DMM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3DMM 데포메이션 필드 모델 자체도 또 이제 또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있어야 될 거라는 부분. 3D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데이터셋 같은 걸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어, 3D 메쉬를 직접 만들기 힘들어서 지금 이런 걸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네. 이것도 이제 모든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쉐이프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건 아닐 것 네네, 같고. 맞습니다. 그게 어, 아마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따 이제 좀 저기 이거 끝나고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스킵하는 그런 방법이 이 3DMM이라는 모델을 갖다 몇개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그러한 걸 이제 한 뭐 10개 정도 있다고 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리얼이라는 그런 엔진을 통해서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해서 이런 비슷한 3DMM의 여러 데포메이션 필드 모델을 갖다가 저기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시가 이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느냐. 특히 이제 여기에 그 3DMM에서 입술에 대한 모션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입술이 움직여야 되잖아. 네. 어, 아까 그 저기 여자하고 그거 있었죠. 그 비디오 한번 다시 한번 좀 봐요. 여기 여기에서 뒷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여기 그 입술도 움직이는 거를 하긴 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하는 요 드라이빙 비디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3DMM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랩핑을 해서 응용할 수가 있는지 하여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네. 이 로스 펑션들이 어떻게 여기 가는 아, 대체 어디에서 어떤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 훈련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 기존에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얼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론 타겟을 하는데 그 디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여기서 추정된 그 익스프레션과 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네. 다시 넣었을 때 원래 이제 이미지가 복원되도록 하는 오케이, 이제 내 오케이, L2 로스가 존재하고 이제 보통 널프에서 쓰는 로스를 그냥 그대로 썼어가지고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고 다른 건 네. 없나요? 그 레귤라리제이션
로스가 하나 더 있는데 어, 그 부분 제가 수식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케이. 어쨌든 네, 그럼 여기서 이 찾는 게 네, 저기 델타 XYZ를 지금 D에서 학습을 해서 뽑아냈잖아요. 네, 여기에 그 canonical space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이제 이 on command에 요구되는 그런 그 deformation을 찾는 거겠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실용화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이 캐노니컬한 표정 이 앞에 부분을 가지고 익스프레션을 다른 사람의 얼굴의 익스프레션을 뽑아와서 여기를 입힌다면은 그러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표정은 똑같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네. 아까 앞에서 그 여자 비디오를 따라하는 게 그런 원리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여자의 포즈랑 익스프레션을 추출해 와서 이제 그 타겟 펄슨한테 입힌 겁니다. 오케이. 난 몰랐었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앞에 프론트 트레이닝이 앞에 이미지가 한 몇 장 있어야 돼요. 어, 이게 비디오로 어,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네네, 그럼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좀 열- 많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대략 한몇틀 정도. 어, 한, 근데 한 10초 정도 비디오가 정도 필요한 걸로 아는데, 제 코드가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 한 250장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아, 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비디오적인, 즉 시간적인 측면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좀 다양한 각도가 잘 나왔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좀 네. 각도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표현되면 학습이 오케이. 괜찮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게 학습을 할 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넣어서 지금 리컨스트럭션 하겠네요. 그렇죠? 한 프레임마다. 아, 네, 이게 이제 여러 그 그러니까 시간 축을 프레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트레이닝 셋을 이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오케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비교라고 치지는 않고 네네네. 그냥 몇 장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네네네. 그 비디오 내에 모든 이미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학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럼 무차별적으로 네, 학습 자료를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그 장수를 줄이면서 가령 캐노니컬 뷰 같은 것만 집어넣으면 네. 그 트레이닝 자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 캐노니컬 뷰에 가까운 이미지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정면, 측면, 아, 위에 그러니까 200 몇 장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한 몇몇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재생할 수 있을 건가.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최대한 더 적은 이미지로 많은 표현을 어쨌든 그 널프에서 문제점이 적은 이미지들을 사용할수록 그 이미지에 대해 오버피팅이 되는 게 문제라서 사실 그 사이에 뭐 새로운 노벨 뷰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문제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구조나 아니면 로스를 좀 다르게 해서 최근에 좀 많이 풀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널프의 약점이 전에도 그 우선은 하나만 가지고 한 장면만을 구현하는 게 네, 능력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앞에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는 굉장히 많았고 네, 근데 항상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을 보면 한 장만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 옆모습이 어떨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널프의 문제는 뭐냐면 학습 자료가 굉장히 그 장면에만 국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이미지는 전혀 이 학습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사람의 옆모습을 앞을 보는 것만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추측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이 형상들을 보고 이 앞에 프론엔드의 트레이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미 CVPR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그렇게 픽셀 투 널프라고 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학습한 게 아니라 그냥 뷰가 주어지지 않은 그냥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들을 보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 널리지를 학습한 건데 이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만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사람과 이런 논리지들을 합해서 이제 이미지들을 돌릴 수 있고 사실 그 제가 이번에 제출한 ECCB 페이퍼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오케이 이제 오케이. 네, 좀 널프를 그래서 항상 널프에 항상 불만족했던 면이 굉장히 국한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방식들 그걸 이제 또 꼭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아, 네. 시티스케이프라든지 이런 데도 좀 적용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실용도 활용성이 또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그 저희 쪽에도 좀 많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고 있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그 3D 그 캐노니컬 스페이스를 아까 중간 단계에서 추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게 3D 메쉬를 추정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메쉬를 추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쉬를 추정한다는 거는 사실 인풋으로부터 그 기존에 존재하는 그 이제 3D면 포즈나 익스프레션을 뽑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사실 가져와서 그리고 3D 메쉬를 그 이미 그러니까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부터 그 사이 부분을 학습하는 거지 메쉬를 막 직접 추정하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